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베트남 정부가 향후 10년 국가발전 계획을 담은 2030 마스터 플랜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베트남 플러스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남북 경제회랑과 동서 경제회랑의 발전축을 중심으로 여기에 필요한 국가 인프라를 건설할 방침인데요. 남북 경제회랑은 베트남 최북단과 최남단을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로, 동서 경제회랑은 육지와 해안을 연결하는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다음 달 베트남 국토 대동맥이 될 남북 고속철도 건설 사업 최종 보고서가 베트남 정치국에 제출되면서 곧바로 초대형 국책 사업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남북 고속철도는 하노이부터 호치민까지 있는 1,500km에 달하는 철도로 사업비 587억 달러, 하나로 약 77조 원이 투자되는 초대형 국책 사업입니다. 이렇듯 베트남은 현재 교통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중으로, 사실 베트남은 고속철도 건설을 수년 전부터 준비해왔습니다. 특히 베트남 당국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한국에도 적극 협조 요청할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그런데 막상 한국에서는 77조 원에 달하는 베트남 거대 프로젝트를 거절하는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이런 한국의 예상치 못한 행보에 오히려 일본이 큰 곤란에 빠졌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최근 중국의 철도를 선택한 인도네시아도 큰 위기에 빠져 있다는 소식까지 들려왔는데요. 이와 같이 교통 인프라 관련해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둘러싼 혼돈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작년에 현대건설은 수년간 진행했던 베트남 하노이 지하철 건설 공사를 중단하는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하노이 지하철 2호선 주 계약자인 현대건설이 베트남의 반복된 공사 지연으로 인한 1,400억 원의 손실 보상금을 요구하며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현대건설에 따르면 베트남 공산 당국이 공사 구간 부지를 정리하지 않는 식으로 차일피일 미루면서 작년 6월부터 지하철 공사가 중단된 채 현장이 방치됐습니다. 공사가 지연된 이유는 길에 있는 주택이 철거 수용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베트남 공산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사실상 방치한 게 가장 큰데요. 이런 이유로 현지에서는 공사 재개가 쉽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많습니다. 정치적 변수에 따른 노선 변경과 이로 인한 부정부패 등 동남아시아 국가 특유의 복잡한 변수들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트남 공산당은 현대건설에게 오히려 하노이 도시철도 공사 문제를 빨리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베트남 언론에 따르면 딘띠에중 하노이 당위원회 서기관은 2025년까지 3호선 전 구간의 운영을 시작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공사 중단 문제 해결에 집중해 하루빨리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라고 오히려 한국 기업들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의 이런 막무가내식 사업 추진 방식으로 한국은 베트남 철도 사업에 진절머리가 나 현재 진행하는 사업조차 중단시키며 바로 손절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베트남 당국의 후진적인 진행 방식이 문제로 공사가 진행된다고 한들 지연된 보상금은 고사하고 공사 대금이나 떼이지 않을까 걱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눈치 빠른 한국이 일찌감치 손을 떼자 아쉬운 대로 베트남은 최근 일본에게 다시 도움을 요청했는데 곧 일본도 베트남의 늪에 빠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얼마 전 베트남 판민친 총리는 남북 고속철도 건설에 일본의 도움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동시에 공적 개발 원조인 ODA 협력 사업도 지원 사격을 바랬는데요. 이렇게 공식적으로 일본을 거론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작년 11월 영국에서 열린 UN 기후협약에서 기시다 총리는 베트남의 탄소 중립을 위해 100억 달러 규모의 원조 의향을 밝혔었는데요. 따라서 베트남은 일본의 공적 원조 자금을 활용하길 원하는 것으로 일본도 베트남의 제안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즉 베트남은 자국의 대규모 인프라 건설을 위해 일본의 국가 자금을 끌어오겠다는 것인데요. 안 그래도 일본은 동남아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려는 중으로, 그러다 보니 일본에서는 베트남 철도 사업이 설령 문제가 있더라도 수락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일본은 베트남 경제 규모도 커진 만큼 설마 하는 마음으로 베트남이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게 가능하다고 봤을 텐데요. 하지만 그동안 베트남에서 진행되는 철도 사업들을 보면 사업 진행이 더뎌 겨우 10km를 건설하는데 10년 가까이 걸리는 것을 봤을 때 일각에서는 총 1,500km에 달하는 남북 고속철도를 베트남에 건설하려면 일본은 수백 년 동안 고통받을 것이란 얘기가 나올 정도로 우려가 가득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베트남 남북철도 사업의 경우 프로젝트 기간도 상당한 데다 금액도 매우 커 오히려 위험 요소가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당 프로젝트는 2040년에서 50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최대 20여 년이 소요가 되는 대규모 공사인 만큼
지연되지 않을 것이란 보장이 없습니다. 또 예산도 현재는 77조 원으로 돼 있지만 향후 계속 미뤄지다가 사업을 맡은 쪽에서 늘어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자칫하면 일본이 베트남 고속철도 사업에 빠져 수백 년 동안 손절도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과거에 중국도 베트남에게 당했던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과거 중국이 추진한 베트남 도시철도 13km 구간 공사 사업도 베트남의 지지부진한 일처리로 8차례나 개통 시한을 넘기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하노이시 동다군과 하동군을 잇는 도시철도는 2011년에 착공해 2016년 개통할 예정이었지만 10년이 넘어서야 시운전을 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공사비를 불리려는 중국의 문제도 있겠지만 한국, 유럽 등도 같은 방식으로 베트남에 당하면서 이쪽 분야만큼은 중국도 당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베트남을 이용하려던 중국도 당했듯 일본도 당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그래서 중국은 베트남 사업을 더 이상 확장하지 않고 인도네시아로 방향을 틀었는데요. 얼마 전 중국은 본인들의 기술로 만든 고속 열차를 처음으로 해외 수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순수 중국 기술로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이 열차들은 이달 말 인도네시아 항구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앞서 중국은 2015년 일본을 제치고 인니 자카르타 반둥 고속철도 건설권을 따냈었습니다. 철도 건설뿐만 아니라 운행 열차와 설비, 시스템을 모두 중국이 담당하며 또 한 번의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번에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도 중국의 일대일로에 덫에 빠졌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과거 중국이 국력 과시용으로 야심차게 내놓은 고속철도에서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되며 후진적인 기술 수준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2011년 당시 중국에서 의문의 고속철도 사고가 발생하며 23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하는 대참사가 일어났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중국의 해당 철도는 자동 제어 시스템, 관제 시스템 등 안전장치가 상식 밖으로 부실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중국 당국은 이 엄청난 사고 원인을 은폐하려고 수습도 어설프게 했는데 당시 중국 철도부는 인명 피해 규모를 축소한 채 부랴부랴 구조 작업을 서둘러 끝내버렸습니다. 당시 웨이보에서는 사고 현장에서 포크레인 등 중장비가 차체를 분해해 직경 10m가량의 구덩이에 묻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즉 이런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지만 철저한 조사는커녕 아예 그 현장을 묻어버리려는 시도를 하면서 은폐하려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 말고도 중국의 이런 은폐 사건들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인데요. 이러한 이력이 있는 중국의 고속철도를 들여왔다는 것이 알려지자 인니 내부에서도 발칵 뒤집혔습니다. 게다가 장기적으로 인니는 중국 일대일로의 덫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최근 들어 중국과 인니의 관계는 더욱 긴밀해지고 있는데요. 인니 대통령은 최근 가장 먼저 중국을 방문했으며 11월에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도 시진핑을 초대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하지만 인니 정치권 내부에서도 중국과 거리를 두자는 의견이 나오며 대립하고 있는데요. 이렇듯 중국의 일대일로는 많은 국가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케냐에서도 중국 자본과 기술로 건설된 표준 궤도 철도가 일대일로의 함정으로 적자에 빠지며 케냐의 경제를 짓누르는 골칫덩이로 변해버렸습니다. 또 태국에서도 중국은 동남아 주요국을 연결하는 일대일로 프로젝트 일환인 범아시아 고속철도 공사를 2028년까지 마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앞서 중국은 태국, 라오스와 철도망 연결 사업을 2019년 체결했는데 중국이 돈을 빌려주고 건설 운영을 맡아 중국의 경제적 식민지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었습니다. 이런 혼란의 상황에 한국은 베트남, 중국, 인니와 같은 수렁에 빠질 수 있는 국가들을 제외한 곳에서 철도 수주 잭팟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국내 철도망 건설 경험과 탄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공공, 민간이 함께하는 팀 코리아를 통한 해외 최초 수주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최근 코레일은 탄자니아 해외 철도 운영 유지보수 사업 입찰에서 사업의 물꼬를 트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 사업 수주로 코레일은 통합적인 운영 능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고 해외 시장 사업 영역을 운영, 유지보수까지로 넓히게 됐습니다. 해당 사업은 탄자니아 수도 다르에스 살람시와 무완자시 간 1219km를 연결하는 신설 철도를 운영, 유지보수 전반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는 것으로 앞으로 한국철도의 철도 운영 체계가 전파될 것으로 보이면서 추가적인 수주도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현대로템은 이집트에서 8,800억 원 규모의 전동차 320량 공급 사업을 수주했다는 반가운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이집트 터널청과 카이로 메트로 이 3호선 전동 차량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현대로템은 2028년까지 카이로 메트로에 사용될 전동차 320량을 공급할 예정으로 계약 금액은 6억 6천만 달러, 하나로 약 8,800억 원에 달합니다. 한국의 우수한 철도 차량 기술이 전 세계에 서서히 전파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반면에 일본은 베트남의 1,500km 철도 사업에 참여해 수백 년 동안 수렁에 빠지며 국가적 대재앙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올 정도로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또 중국은 다른 국가들에게 철도를 적은 비용으로 깔아주겠다며 1대1로와 같은 사기 행각으로 주변 국가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대혼란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런 대혼란의 상황에서도 한국은 현명한 판단으로 주변국들에 휘말리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가는 기지를 발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